자, 저기 63페이지 테마 7번. 자, 이제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 자, 일단 우리 탄력성인데, 어디 물어볼게요. 일단 이제 탄력성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반응이 민감하냐, 민감하지 않냐의 정도거든? 너네 이제 고3 애들 이제 몇 살 된 거지? 19? 만으로? 이제 만으로 18이지? 이제 나이 처먹을 만큼 처먹었잖아. 너네 이제 느끼지? 너네 피부가 옛날 같아, 안 같아? 피부가 막 칙칙 늘어지잖아. 그러면, 얘가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탄력성은 올라가 떨어져? 떨어지지. 앞으로 좀 느낄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우리 약속을 이렇게 할 거야. 어떤 약속을 할 거냐면, 자, 충격이 있어. 그럼 충격에 대한 반응 정도를 볼 거야. 반응. 충격에 대한 반응을 볼 건데, 일단 예를 들어서, 자, 충격이 100이야. 그러면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은 총 5가지거든? 근데 먼저 기본적으로. 자, 100이라는 충격에 대해서 반응이 0. 그럼 얘들아, 이거는 둔감해, 민감해? 둔감하지. 근데 0이라는 얘기는 완전 둔감한 거지. 그런데 100이라는 충격에 대해서 반응이 100. 그럼 똔똔. 전문용어로 또이또이. 쌤쌤. 반응이 같이? 자, 그런데 100이라는 충격에 대해서 반응이 무한대가 나올 수도 있지. 그래서 우리가 일단 약속을 먼저 3가지 약속을 하자. 100이라는 충격에서 반응이 아예 없으면 완전히 둔감하지.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둔감한 걸 일단 완전, 그리고 둔감한 건 비탄력적이야. 그래서 완전 비탄력이라고 할 거고, 자, 약속이 충격과 반응이 같죠. 그럼 뭐라고 약속할 거냐면 단위 탄력이라고 약속을 할 거야. 단위 탄력. 그런데 100이라는 충격에 대해서 반응이 무한대지. 그럼 완전히 민감한 거지? 그럼 이걸 뭐라고 약속할 거냐면, 자, 민감하면 탄력적이거든? 그래서 완전 탄력이라고 약속을 할 거야.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또 있어. 요 사이가 있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1에서 반응이 99까지가 있을 수 있고, 자, 요 사이 101에서 무한대 전까지가 있을 수 있지? 자, 그러면 자, 여기는 너네가 볼 때 충격보다 반응이 작지. 둔감해, 민감해? 둔감한 거지. 반응이 더 작으니까. 충격이 100일 때. 그래서 이걸 또 뭐라고 약속할 거냐면, 반응이 둔감하면 비탄력이라고 약속할 거야. 그 다음에 자, 100이라는 충격에 대해서 무한대는 아니지만 반응이 100보다 커. 뭐 100, 200, 300 이러면 101, 200, 300 이러면 반응이 더 민감하니까 요거를 자, 탄력적이라고 약속을 할 거야. 그럼 결론은 이거야. 탄력성이라는 개념은 충격에 대한 반응 정도를 보는 거야. 반응 정도를 보는데 그 반응이 둔감하면 비탄력적, 민감하면 탄력적. 오케이? 그래서 일단 탄력성의 종류는 몇 가지 나온다. 하나, 둘, 셋, 넷, 5가지. 오케이? 자, 그럼 또 하나. 앞으로 우리가 이제 탄력성을 구하면 탄력성 앞으로 약자 2라고 쓸 건데, 일단 너네가 직관적으로 쉽게 생각해. 분모에 충격이 들어가고요. 분자에는 반응 정도가 나오거든? 그럼 얘들아, 완전 비탄력적의 탄력성은 얼마니? 100분의 0이잖아. 그럼 탄력성이 얼마? 약속. 앞으로 탄력성이 0. 그러면 단위 탄력적은 100분의 100이지. 그럼 탄력성이 1. 자, 완전 탄력적은 100분의 무한대니까 탄력성이 무한대. 여기까지 돼? 자, 그러면 비탄력적은 어떻게 될까? 탄력성이 0보단 크고 뭐보단 작겠어? 1보단 작겠지. 그치? 그 다음에 탄력적은 탄력성이 1보다 큰 거죠. 자, 이게 약속이야. 일단 이거 약속이니까 외워야 돼. 자, 탄력성이라는 개념은 충격에 대한 반응 정도인데 종류는 몇 가지? 5가지. 그 탄력성은 0, 1과 0 사이. 1, 1보다 크다, 무한대. 완전 비탄력적, 비탄력적, 단위 탄력적, 탄력적, 완전 탄력적. 그래서 탄력성은 총 5가지가 있는 거. 그런데 우리는 타이틀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잖아. 그래서 충격은 뭐냐면 가격 변화죠. 자, 가격 변화에 대해서 반응 정도는 뭐를 보는 거냐면, 자, 수요량의 반응 정도가 민감하냐, 둔감하냐.
그래서 이게 바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야.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보니까 앞으로 약자로 ED라고 쓸 거야. 수요의 가격 탄력성 ED. 그래서 이거를 자, 수요의 자,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고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정의한 의미 봐봐. 자, 상품의 가격이 1% 변동할 때 수요량이 몇 퍼센트 변동하느냐. 즉, 가격이 1% 변동할 때 수요량이 몇 퍼센트 변동하느냐. 즉, 크게 바뀌냐, 적게 바뀌냐에 따라서 탄력성을 따지는데 일단 너네가 공식을 좀 외워야 돼.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은 자, 분모가 뭐냐면 가격 변화율이에요. 내신에서는 계산 문제까지 출제가 되니까 꼭 알아놔야 돼. 그 다음 분자는 뭐냐면 수요량의 변화율이야. 자, 수요량의 변화율. 자, 그러면 너네 우리 변화율 공식은 간단히 했잖아. 변화율은 어떤 통계값이 변할 때 초기값분의 변화분 곱하기 100이지. 그러면 여기도 곱하기 100이고 여기도 곱하기 100이 있잖아. 그럼 위아래 모두 곱하기 100이 있으니까 곱하기 100 지워버릴 거야. 곱하기 100 지워버리고 너는 일반적으로 자, 수요 법칙이 성립되는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지. 그 수요 곡선이 우하향할 때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지. 그럼 가격이 하락하면 가격 변화율의 부호가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마이너스지? 그럼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량이 증가하면 수요량의 변화율의 부호는 플러스지. 반대로 가격이 상승하면 가격 변화율은 플러스고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량은 감소하니까 수요량의 변화율은 마이너스지. 그래서 우리는 이거 계산하면 이게 마이너스일 때 이게 플러스고 이게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거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값이 1이나 1일 때 뭐 이 값이 3이냐 또는 이 값이 2일 때 이 값이 4냐. 즉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는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 변화율이 더 크냐 작냐가 중요하잖아.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기본적으로 수요 법칙이 성립될 때는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나와서 이 값이 무조건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부호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절대값이일 거예요. 특별한 언급이 없어도 무조건 절대값이어서 이 값은 무조건 양의 값이 나올 거야. 오케이? 그럼 또 하나. 자, 거기 공식에 있는데 자, 가격 변화율은 원래 가격분의 가격 변화분 곱하기 100이고 수요량의 변화율은 처음 원래 수요량분의 수요량의 변화분 곱하기 100 해서 곱하기 100 곱하기 100 지워지면 그냥 요 값은 퍼센트로 안 나와. 오케이. 그럼 이런 상황 볼게요. 자, 너네 만약에 이런 경우를 보자. 지금 썼으니까. 자, 현재 이렇게 A점에 있어요. 그래서 A점의 가격이 100원이고 이때 수요량이 10개입니다. 자, 그런데 가격이 자, 50원으로 하락했더니 B점으로 이동하면서 수요량이 20개가 됐어. 그럼 너네 보자. 자, 그럼 A점에서 B점으로 이동을 하면 가격이 하락했더니 수요량이 늘어났지? 자, 그러면 가격 하락이라는 충격이 생겼고 이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가 생겼잖아. 그럼 이제 탄력성을 계산해 보자고. 그러면 자, A에서 B로 변할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일단 분모부터 볼게요. 자, 분모는 가격 변화율이죠. 그럼 가격 변화율은 원래 가격분의 가격 변화분 곱하기 100이야. 근데 곱하기 100 날라가고 봐봐. 그럼 원래 가격 얼마니? A에서 B로 이동했을 때 원래 가격 100이지? 그럼 가격 변화분은 마이너스 50이지. 일단 절대값이 오니까 부호는 의미가 없지만 일단 써보고. 자, 그 다음에 A에서 B로 변할 때 처음 수요량은 몇 개? 원래 수요량은 10개지? 그럼 수요량의 변화분은 10에서 20으로 증가했으니까 플러스 10이지. 그럼 어차피 곱하기 100 있는데 자, 이거 같으니까 그냥 지워버리고 그러면 자, 10분의 10. 자, 그럼 이거는 2분의 1이지. 근데 절대값 씌우면 2분의 1이 위로 올라오면 역수 2로 올라오니까 이 값은 얼마 나오는 거야? 절대값 씌우면 2 나오죠. 그럼 탄력성이 2니까 여기에 해당하잖아.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인 거야. 가격 변화보다 수요량의 변화가 더 큰 거지. 상대적으로. 오케이. 자, 그럼 A에서 B로 변할 때 탄력성은 2가 나왔어. 그럼 반대로 자, 너네 그럼 B에서 A로 변할 때 탄력성 한번 계산해 볼까? B에서 A로 변할 때 자, 너네 낚이면 안 된다. 수요 곡선이 직선이면
기울기가 일정하잖아. 근데 기울기는 변화분 분의 변화분이야. 오케이? 근데 우리 탄력성은 변화율 분의 변화율이지. 그래서 직선의 모든 점에서 기울기가 일정하지만 탄력성은 다 다르게 계산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자, B에서 A로 이동하면 자, B에서 원래 가격은 50이지. 가격 변화분은 50이지. 그치? 그 다음에 자, 원래 수요량 B에서는 20개고 수요량의 변화분은 마이너스 10인데 절대값이 오니까 그냥 10. 그치? 그럼 요거 하면 요거 그냥 1이고 요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그럼 탄력성은 비탄력적. 1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A에서 B로 이동할 때 탄력성은 2, 탄력적인데 반해 B에서 A로 이동할 때는 2분의 1,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결국 직선의 형태의 수직곡선이 나와도 탄력성은 다 다른데 요거 하나 알아놔. 자, 우리는 지금 A에서 B로 이동할 때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 변화를 해서 요 점에서 점으로 이동할 때 탄력성을 구했지. 이런 거 우리가 호탄력성이라고 그래. 그런데 너네 대학교 가서 이제 탄력성 배우면 아이고. 대학교 가서 탄력성을 배우면 보통 수요 곡선을 이렇게 줘. 진짜 곡선의 형태로 이렇게 준 다음에 탄력성 구할 때요, 요 한 점에서의 탄력성을 구해요. 그럼 요 한 점에서의 탄력성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가격이 아주 미세히 변동할 때지. 그럼 무슨 개념? 미분 개념. 그래서 대학교는 순간 변화율 개념 적용해서 요 한 점에서의 미분 통해서 탄력성을 구하거든. 근데 웃긴 게 너네가 고등학교 때 문과도 탄력성 배우지. 아니, 쏘리, 탄력성이 아니라 미분 배우지. 그런데 대학교 경제학 원론에는 미분 개념을 이용해서 탄력성을 구하는데 고등학교 경제에는 미분 개념을 빼버렸어. 경제에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점에서 점으로의 호탄력성 구할 거야. 그랬더니 약간 문제점이 생겨. 그래서 출제하기가 까다로워.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내가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얘기해 줄 거야.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탄력성 구하는 것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 자, 그럼 63페이지 1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자, 공식 체크하는데 자, 63페이지 2번 별표 칠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결정률. 자, 요거는 단독 문제도 가끔 출제되니까 꼭 체크해야 돼.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자, 결정률. 근데 자, 이렇게 이해해야 돼. 다시 한번 봐봐. 얘들아, 가격의 상승, 자,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민감한 거지. 그 민감하다는 얘기는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조금 줄어, 확 줄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확 늘어나는 거지.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수요량, 즉 소비량의 조절이 쉽다, 어렵다. 다시,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수요량의 조절이 쉽다, 어렵다. 다시, 탄력적이면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을 확 늘리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을 확 줄이잖아. 그럼 이 얘기는 수요량의 조절이 쉬운 거야, 어려운 거야? 쉬운 거지. 근데 비탄력적은 가격이 상승해도 수요량을 약간밖에 안 줄이고 가격이 하락해도 수요량이 약간만 늘어나는 거야. 둔감하니까. 자, 그러면 그 얘기는 수요량의 조절이 쉬워, 어려워? 어려운 거지.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탄력적, 비탄력적은 단지 반응이 민감하다, 둔감하다 외에 수요량의 조절이 쉽냐, 어렵냐. 자, 그런 거 생각해봐. 첫 번째야. 자, 첫 번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결정률의 첫 번째는 뭐냐면, 잘 봐. 자, 필수제가 있고, 두 번째는, 자, 사치제가 있어요. 필수제가 있고, 사치제가 있어. 자, 필수제는 대표적으로 쌀. 자, 주식이 쌀이니까. 그 다음에 사치제는 뭐 대표적으로 뭐 시계. 그치? 또는 뭐 너희들이 뭐 사고 싶어 원하는 물건들. 자, 그럼 일반적으로 필수제는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의 조절, 변동이 쉬워, 어려워? 너 생각해봐. 너네 가정이 한 달에 쌀 한 가마를 보통 먹어. 근데 쌀 한 가마가 자 30만 원이야. 그래서 이걸 사다가 이제 부모님이 또 하루에 3끼 먹으면 한 달에 딱 떨어져. 그런데 마트에 갔더니 쌀이 60만 원 2배 뛰었대. 그래서 주식이잖아. 소비량을 줄이기 쉽다, 어렵다? 어렵잖아. 그치? 반대로 쌀 한 가마가 10만 원 돼서 그렇다고 어머님이 한 달에 한 가마 사다고 10만 원 3가마 사가지고 야, 쌀이 싸서 많이 샀으니까 오늘부터 하루 6끼다. 오케이? 그 다음에 아침에 2끼.
10분, 30분 간격 두 끼 먹이고 점심에 또 학교를 막 급식 날라오시고 막 저녁에 막 세 끼 먹 이런 거 아니잖아. 그 얘기는 뭐냐면 가격이 하락해도 소비량을 확 늘리기가 어렵고 가격이 상승한다고 소비량을 확 줄이기가 어렵지. 그래서 필수제는 일반적으로 가격 변화에 대해서 소비량이 조절이 어려워. 그래서 비탄력적이야. 자, 이에 반해 사치제는 가격 변화에 대해서 소비량이 아주 탄력적으로 움직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유명 명품 가방이 있어. 한 개 100만 원이야. 그럼 사람들이 처음에 꺼리지. 근데 갑자기 백화점에서 1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50만 원에 할인한대. 그럼 어떻게 될까? 줄이 엄청나게 몰려들 거 아니야. 이때다 싶어서. 그러면 가격을 하락시키면 수요량이 확 늘어나죠. 오케이? 그래서 필수제, 사치제, 일반적으로 필수제는 가격 변동에 대해서 비탄력적 수요가 보이고 사치제는 탄력적인데 하나만 더 체크하면 비슷한 게 이거야. 너네 쌀은 생산기간이 장기니 이거 나중에 소리 큰일 날 뻔했다. 미안. 그다음 또 하나.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대체제 여부를 볼게요. 자, 너네 야, 필수제는 대체제가 거의 있다 없다. 야,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애가 와, 선생님, 저는 라면이 너무 좋아요. 밥 안 먹어도 돼요. 야, 너네 라면 정확히 3끼까지 먹을 수 있어. 아침 라면, 점심 라면, 저녁 라면. 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아침 라면 먹는 순간 물려. 그리고 고문이 시작돼. 그래서 라면을 밥을 하루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거든?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잘 봐. 대체제가 없어. 또는 대체제가 적어. 이런 재화는 필수제의 성격에 가깝죠. 그러면 비탄력적이에요. 그런데 대체제가 많아. 대표적으로 잘 봐. 자, 사이다가 있고요. 콜라가 있으면, 자, 사이다의 대체제 콜라지. 또 그게 뭐 있냐면, 뭐, 요새, 밀키스. 너 어제 먹었는데. 밀키스를 왜 먹었냐면, 얘기했나? MT 갔다 왔다고? 소주가 몇십 병 나왔잖아. 밀키스도. 사람들이 사이다 콜라 밀키스를 사왔는데, 사이다 콜라만 다 쳐먹고 밀키스만 남은 거야. 그래서 내가 남은 거 다 싸웠거든? 지금 아침 밀키스, 점심 밀키스, 저녁 밀키스 계속 밀키스 먹고 있어요. 질려 죽겠어. 하여튼 우리가 대체제라고 보면, 야, 사이다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그냥 콜라나 밀키스로 넘어가면 사이다의 소비량을 확 줄일 수 있잖아. 결국 무슨 말이냐면, 대체제가 없고 적을수록 비탄력적이지만, 대체제가 있고, 만약에 많으면 많을수록 탄력적 성격을 띠는 거지.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가격 변동에 대해서 소비량이 조절이 쉬운 게 사이다 가격이 오르면 다 콜라랑 밀키스로 넘어가면 되잖아. 그럼 사이다의 소비량, 수요량을 확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러면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거지. 그렇게 체크하시고. 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자, 세 번째는, 자, 가격 변동 이후 기간. 자, 가격 변동 이후의 기간이 자, 단기냐, 장기냐에 따라서 탄력성이 달라져. 자, 대표적으로 봐봐. 자, 휘발유 가격이 자, 1리터에 한 1,200원 하는데 갑자기 휘발유가 1리터에 3,000원 됐어. 자, 가격이 올랐지. 자, 그 이후에 단기적으로는 출퇴근해야 되잖아. 배달하시는 분들은 배달해야 되지.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휘발유의 소비를 줄일 수 있다 없다? 없잖아. 일단은 운전을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휘발유 가격이 2배 뛰어도 운전을 해야 되고 출퇴근하는 건 마찬가지잖아. 그러면 가격 변동 이후의 기간이 단기적으로는 소비량을 가격이 올라서 줄이기가 어려워서 단기적으로는 비탄력적이야. 자, 그런데 한 6개월 지났어. 그랬더니 전기차가 막 나오고 또는 휘발유 소비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엔진이 개발될 수도 있고 또는 대체 에너지, 뭐 바이오 에너지 이런 게 등장하면 장기적으로는 휘발유 소비량을 줄일 수 있지. 그럼 소비량을 확 줄일 수 있으니까 장기적으로는 탄력적으로 변하는 거지. 근데 이거는 좀 외우려고 하지 말고 개념만 정확히 정리하면 문제 풀이 특별히 어려운 거 없어. 가끔 출제되는 거니까 체크해야 돼. 그럼 네 번째 봐봐. 네 번째는 뭐냐면 이거야. 자, 나의 소득에서 자, 특정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자, 그럼 봐봐. 너네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데 마트에 갔어. 마트에 이제 자, 칫솔을 사러 갔더니 지난달까지 1,000원 하던 칫솔이 이번 달에 3,000원으로 3배 올랐네. 자, 그럼 너 칫솔 살래 안 살래? 야,
1,000원, 3,000원 너무 비싸. 자, 이제부터 칫솔 가지 말고 엄마 거기 변기 옆에 보면 신발 닦던 칫솔 있으니까 그거 온 가족이 나눠서 닦읍시다. 이러니? 야,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 때 1,000원에서 3,000원 가격이 올라도 부담돼 안 돼? 별로 안 되잖아. 그러면 즉 나의 소득에서 특정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을수록 비탄력적이에요. 가격 변화에 대해서 둔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지. 오케이? 만약에 내가 1,000만 원 버는데 칫솔이 한 개에 200만 원 하다 400만 원 되면 부담이 크지. 그때는 칫솔을 안 살 수도 있지. 하지만 나의 소득에서 특정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으면 작을수록 사람들은 가격 변화에 둔감하다. 자, 그래서 요 네 가지 확인. 요 네 가지 확인. 오케이? 자, 이건 개념 문제로 출제가 되니까 자, 근데 주의할 거 있다. 우리가 좀 이따가 공급의 가격 탄력성 배울 텐데 지금 말한 네 가지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야. 공급의 가격 탄력성 영향을 안 미쳐. 주의해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됐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를 볼 거냐면, 다시 얘들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종류가 몇 가지 있다고? 5가지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지금부터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종류 5가지를 하나하나 자, 뜯어서 볼 거야.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봐봐. 깨끗이 안 씌워지니, 씨. 마음에 안 들어. 자, 그럼 우리 교재 순서대로 볼 건데, 자, 미리 하나 좀 얘기해 줄게. 너네 무조건이야. 이거 미리 항상 머릿속에 딱 넣어놔야 되는 게 뭐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나오면 무조건이야. 일단, 너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체크하려면 무조건 일단 먼저 뭐가 변해야 돼? 충격, 뭐가 변해야 돼? 가격이 변해야 되지. 가격의 변화가 없으면 탄력성을 구할 수 없다. 그치? 자, 그러면 시험 문제가 무조건 2가지인데, 하나는 무조건 가격 변화를 줄 거야. 무조건 가격 변화를 주고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문제는 무조건 2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하나는 자, 수요량의 변화율을 줘서 탄력성 계산해서 문제 푸는 유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가격 변화율에 의해서 판매 수입이 변화하거든. 그러면 판매 수입의 변화율을 줘서 탄력성 구해서 문제 접근하는 거. 항상 머릿속에 넣어. 무조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일단 먼저 가격의 변화를 주고 그 다음에는 수요량 변화율 또는 판매 수입 변화율. 문제 유형은 무조건 2가지야. 일단 이걸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가격 변화율에 따른 수요량 변화율 그리고 판매 수입 변화율 하나하나 보여줄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항상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의 변화율과 판매 수익의 변화율이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순서대로 갑시다. 교재 64페이지에 보면 3번.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유형에서 탄력, 비탄력, 단위 탄력, 그 다음에 완전 비탄력, 완전 탄력적 있죠? 그럼 이렇게 볼게요. 자, 일단 우리 탄력적인 수요. 와, 비, 탄력적인 수요. 올해 수능 특강도 지금 촬영 중인데 요거 계속 내. 근데 일단 너네 머릿속에 하나 넣어놔. 다시 얘들아, 탄력과 비탄력 중에 누가 가격 변화에 더 민감한 거야? 탄력적인 게 더 민감한 거지. 그럼 이제 그래프도 나올 거거든. 그럼 무조건 머릿속에 일단 외우세요. 니네 선배들도 다 이렇게 외워. 일단 탄력적 앞에 항상 완이라고 쓰고 비탄력적 앞에다가 항상 급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항상 암기하세요. 뭐라고 암기하냐면 완탄 그 다음에 급비 이렇게 암기하는 거야. 완탄급비.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완탄급비라는 방은 수요 곡선의 그래프가 나올 때 상대적으로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적이고 상대적으로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이야. 자, 봐봐. 너네 이렇게 좀 완만한 형태의 DA라는 수요 곡선이 있고
자, 기울기가 좀 더 급한 형태의 DB라는 수요 곡선이 있는데, 자, 현재 하필 여기서 교차하고 있어. 그래서 이때 가격이, 자, P0라고 한번 쳐보자. 그럼 P0일 때 DA 수요 곡선, DB 수요 곡선 모두, 자, 수요량이 Q0야. 근데 이 상황에서, 자, 가격을 약간 하락시켜봐. 그 옆으로 쭉 가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기울기가 급한 수요 곡선은 수요량이 Q1까지만 늘어나지. 그런데 기울기가 완만하면 수요량이 Q2까지 훨씬 더 많이 늘어나잖아.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기울기가 완만하면 동일한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약간, 하지만 기울기가 급하면 약간, 완만하면 훨씬 더 많이. 그래서 누가 더 가격 변화에 민감한 거야, 완만할 때. 이해되지? 그래서 일단 이렇게 동일한 가격 하락에 대해서 기울기가 급하면 Q0, Q1만큼 수요량이 증가하지만 기울기가 완만하면 Q0, Q2만큼 수요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울기가 완만한 게 탄력적인 거고 상대적으로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완탄급비. 자, 이거 또 설명할 거니까 일단 이 정도. 자, 그럼 봐봐. 일단 먼저 탄력적인 수요, 우리 공식대로 봅시다. 자, 탄력적인 수요, 우리 탄력성의 공식이 아까 어떻게 됐어? 분모 뭐였어? 지금 외우자. 가격 변화율. 그래서 약자로 이제부터 가변율이라고 쓸게. 자, 탄력성 공식에 대입하면 탄력적일 땐 분모가 가변율이고, 자, 분자는 수요량의 변화율이니까, 자, 수변율이라고 쓰면 탄력적이면 이 값이 1보다 큰 거지. 그럼 이 값이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자,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의 변화율이 큰 거야. 오케이? 단, 이걸 절대값이었잖아? 주의할 건 부호는 반대야. 플러스 1이면 마이너스 2, 절대값 2. 마이너스 3이면 플러스 5, 절대값 3분의 5. 이런 식으로. 그치? 그래서 항상 체크해. 자, 탄력적 수요일 때는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의 수치가 크다. 단 부호는 반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오케이? 그래서 1번. 가격 변화율에 비해서 수요량의 변화율이 크고요. 자, 두 번째 봐봐. 이번에는. 자, 탄력적 수요일 때는. 자, 일단 판매 수입이라고 써보고, 자, 여기를 가격 인상, 자, 또 하나는 가격 인하, 또는 뭐 가격 상승 또는 가격 하락. 그럼 이제 다시 물어볼게. 탄력적이면 기울기가 완만하다, 급하다? 기울기가 완만하지? 그럼 너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해봐. 자, 이렇게 아주 완만한 형태의 수요곡선이 있어. 현재 가격이 여기야. 그러면 자, 현재 가격이 P0고 수요량이 Q0면 P0 곱하기 Q0, 이 사각형의 면적이 판매 수입이지? 자, 이 상황에서 탄력적인 수요는 가격을 약간 하락시키면 쭉 여기까지 가잖아. 오케이? 그럼 너네가 봐도 판매 수입 줄었니, 늘었니? 야, 요만큼 날라가고 요거는 그대로 유지되고 요게 추가됐잖아. 너네가 딱 직관적으로 봐도 날라간 면적보다 추가된 면적이 크지? 그럼 가격을 하락시키면 탄력적 수요에서 판매 수가 어떻게 돼? 증가하지. 그래서 가격을 하락시키면 인하하면 판매 수입이 증가해. 자,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 상황에서 가격을 봐봐. 원래 P0, Q0 균형에서 가격을 약간만 올려봐. 그럼 판매 수입이 확 줄어들잖아. 그러면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인상하면 판매 수입이 감소해요. 자, 그럼 이제 탄력적일 때는 가격 인상 판매 수입 감소, 가격 인하 판매 수입 증가지. 즉 그러면 부호가 어떻게 될까? 부호가 가격을 인상한다는 얘기는 가격 변화율이 플러스일 때 판매 수입 감소하니까 판매 수입 변화율은 마이너스지. 그럼 부호가 가격 변화율은 플러스일 때 판매 수입 변화율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 가격을 인하하면 가격 변화율이 마이너스일 때 판매 수입은 증가하니까 판매 수입 변화율의 부호가 플러스가 되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가격 올리면 판매 수입 감소, 가격 내리면 판매 수입 증가, 이거 외에 변화율의 부호로도 파악이 돼야 돼. 변화율의 부호로도. 근데 우리가 계속 탄력성 정도 5가지 배우면
가격 변화율과 판매 수익 변화율의 부호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반대인 경우는 탄력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탄력적일 때만 가격과 판매 수익이 반대로 움직여. 탄력적일 때만. 그럼 일단 이거는 탄력적인 경우고, 자, 두 번째. 자, 우리 비탄력적인 경우로 볼 거야. 자, 비탄력적 경우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공식에 대입을 하면, 자, 분모가 가격 변화율, 분자는, 자, 수요량의 변화율. 되지? 그럼 이 값이 뭐보다 작아? 이 값이, 자, 1보다 작잖아. 이 값이 1보다 작죠? 그럼 이 값이 1보다 작다는 얘기는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 변화율 비교하면 누가 더 크다는 거예요. 분모인 가격 변화율이 더 큰 거지. 예를 들어 마이너스 2면 플러스 1 절대값 2분의 1이잖아. 오케이? 그럼 중요한 거야. 가격 변화율의 수요량의 변화율보다 수치는 크지만 부호는 반대야.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오케이? 자, 첫 번째는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화율 수치가 수요량 변화율 수치보다 크다. 단 부호는 반대. 그럼 두 번째. 자, 판매 수익 보면 자, 또 그냥 그래프로 이해하고 그냥 끝내면 돼. 잘 봐. 내가 비탄력적은 기울기가 급하다고 그랬잖아. 자, 그러면 좀 아주 기울기가 급한 수요 곡선 볼게요. 자, 현재 균형이 여기야. P0, Q0. 자, 이 상황에서 자, 가격 떨어뜨려봐. P1. 그럼 너네 딱 봐도 판매 수익 어떻게 되니? 감소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하면 판매 수익이 감소하고. 두 번째. 자, 이번에는 가격을 똑같이 한번 올려보자. 딱 봐도 판매 수익 증가하지. 그러면 가격 인상하면 판매 수익이 증가해요. 원래 이 부분은 미분으로 하면은 호탄력성, 정탄력성 그래서 미분하면 되게 쉽게 할 수 있는데 그건 대학교 가서 하시면 되고 우리는 결론만 알면 돼.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잘 봐. 가격 변화율은 플러스일 때 판매 수익의 변화율도 플러스가 되고 가격이 인하하면 가격 변화율이 마이너스지 근데 판매 수익도 감소하니까 마이너스가 되지. 오케이? 근데 재밌는 건 가격이 올랐어. 판매 수익이 어떻게 될까? 아니 수치는 누가 더 클까? 그래서 생각해봐. 판매 수익은 P 곱하기 Q잖아. 가격이 올랐는데 가격 변화율이 플러스야. 그런데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기 때문에 요건 줄어들 거 아니야. 그치? 요게 올랐는데 요게 줄어들어. 그러면 판매 수익은 우리가 증가한다고 했지만 얘가 상쇄됐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 게 증가율이 판매 수익의 증가율보다 크겠지. 그러면 자, 둘 다 플러스지만 수치는 가격 인상률이 판매 수익 증가율보다 크다는 거야. 예를 들어 가격이 10% 상승하면 판매 수익은 한 6% 상승하는 거지. 오케이? P 곱하기 Q니까. 그리고 가격,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 부호는 같지만 수치는 가격 변화율이 판매 수익 변화율보다 수치는 크다. 오케이? 일단 부호가 같다는 거 체크. 부호가 같다는 거 체크. 자, 그럼 이제 우리 탄력적, 비탄력적 받고 이제 여기다가 뭘 추가할 거냐면 자, 단위 탄력적을 추가할 거야. 자, 단위 탄력적은 아까 탄력성이 몇이었니? 1이었지. 그럼 단위 탄력적은 이거야.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있어. 그러면 분모가 가변율, 자, 분자는 자, 수변율인데 이 값이 1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값이 1이라는 얘기는 가변율과 수변율이 같은 거지. 왜냐면 이게 절대값이어서 1이잖아. 그럼 얘가 플러스 2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면 플러스 1, 즉 절대값이었기 때문에 부호는 반대지만 수치는 같은 거야. 그래서 너는 주의할 거 탄력적, 비탄력적, 단위 탄력적 모두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율의 부호는 반대야. 부호는 반대인데 수치가 탄력적은 수변율이 더 큰 거고 비탄력적은 가변율이 더 큰 거고 하지만 단위 탄력적은 가격 변화의 수치와 수요량의 변화의 수치가 같은 거지. 마이너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이런 식 1. 그러면 이제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 일단 이거 잡았고 두 번째는 너네 생각해봐. 자,
우리가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P 곱하기 Q가 판매 수입이잖아. 그러면 판매 수입은 자, P 곱하기 Q인데 만약에 자, 판매 수입이 있다가 가격이 2% 올랐어. 그러면 가격이 2% 오르면 판매 수입이 증가하겠지. 하지만 수요량이 2% 감소해서 탄력성 1이 되면 가격이 오른 만큼을 수요량 감소가 상쇄해. 그 결과 판매 수입엔 변화가 없어요. 판매 수입엔 변화가 없어요. 자,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이냐면 단위 탄력적은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다. 단 부호는 반대고 수치가 같은 거고 이렇게 물이 묻어있네. 잠시만. 수치가 안 된 거고 두 번째는 가격 변화에 상관없이 가격이 오르건 떨어지건 가격이 변화에 상관없이 항상 판매 수입은 일정해요. 판매 수입은 일정해요. 가격이 오른 만큼 수요량 감소가 상쇄해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럼 봐봐 얘들아. 여기서 판매 수입이 일정하다는 얘기를 이제 다른 표현을 어떻게 할 거냐면, 판매 수입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가격 변화율 플러스 2야. 그럼 판매 수입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판매 수입의 변화율이 몇 %야? 판매 수입 변함이 없으면 판매 수입 변화율 무조건 0%지. 그렇지? 판매 수입 변화율 0%고 또 하나 판매 수입이 일정하다는 얘기를 이제 생산자, 소비자 입장에서 정리를 하면 소비자들은 얘들아 기업의 판매 수입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가 돼? 소비 지출액이지. 그럼 이 얘기는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 지출액이 일정한 거지. 오케이? 내가 4일 전에 방학 때 수업이 많아서 성대 결절을 했거든? 그래서 약간 성대가 또 찢어졌대. 그래서 EBS 분당 수업 끝나고 EBS 2시간 반 걸려서 촬영을 하는데 목이 완전 안 나와가지고 가자마자 5분 만에 PD가 취소하고 또 2시간 반 걸려 집에 오고 그 다음에 이틀 동안 수업 못했어. 그 다음에 어제 조금 하고 오늘 조금 나아졌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갈라지네. 일단 쓰러질 때까지 할 거니까 오늘 이해 못하면 집에 못 가. 오케이? 그럼 다시 봐봐. 가격 변화에 대해서 판매 수입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다른 표현으로 판매 수입의 변화율이 0%고 그럼 판매 수입은 가게 입장의 소비 지출액이지. 그러면 소비자들은 항상 어떻게 구매를 하냐면 가격이 10% 오르건 5% 오르건 또는 가격이 하락하건 간에 항상 일정액을 구매하는 거지. 일정액을 구매하는 거지. 1,000원일 때 100만원치 사면 2,000원일 때도 100만원, 3,000원일 때도 100만원, 500원일 때도 100만원. 왜? 판매 수입이 일정하니까. 그러면 다른 표현으로 정액을 구매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또는 일정액을 구매한다. 오케이? 그리고 다 같은 표현. 그래서 지금 다시 단위 탄력적은 가변율 이퀄 수변율이 같다. 부호는 반대지만 수치가 같고 단 가격 변화에 상관없이 판매 수입 일정, 판매 수입 변화율 0%, 소비 지출액 일정, 일정액 구매, 정액 구매. 되니? 또 하나 너네 꼭 외울 거. 그럼 이렇게 봐봐. 자, 그럼 우리가 탄력적 수요는 상대적 기울기가 완만하지. 비탄력적 수요는 상대적 기울기가 급하지. 그럼 완탄 급비. 그러면 탄력적, 비탄력적 모두 수요 법칙이 성립되는 거야. 우하향하지. 그런데 이 단위 탄력적은 너네 수학에서 분수함수 배웠나? 분수함수? 너네 유리함수라고 배우니? 분수함수라고 배우니? 유리함수. 자, 그러면 너네 그 유리함수가 보통 이런 거잖아. y 이퀄 예를 들어 x분의 a 이렇게 되지. 그럼 이 유리함수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직각 듣기만 해. 알아만 둬. 이게 직각삼곡선이거든. 직각삼곡선의 정의는 뭐냐면 어느 점에서나 요 아래 면적이 똑같아. 아래 면적이 똑같아. 자, 그러면 지금 이 단위 탄력적 수요가 이 직각삼곡선 형태를 가지거든. 그러면 어느 점에서나 자, 공급 이렇게 만나면 요 점이 판매 수입이잖아. 요 점에서도 판매 수입. 요 점에서 요 사각형 면적이 판매 수입이잖아. 그럼 어느 점에서나 판매 수입이 동일한 거지. 라고 대학교 가서 배울 거니까 일단 요것만 알아놔. 그럼 단위 탄력적 수요도 직각삼곡선 우하야. 그럼 결론은 여기 나와 있는 완전 탄력적, 그 다음에 비탄력적, 그리고 단위 탄력적은 셋 다 무슨 법칙이 성립된다?
수요 법칙이 성립돼서 무조건 우하향해. 그럼 다시 우하향한다는 얘기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하지. 가격 변화율이 마이너스면 수요량 변화는 플러스고, 가격이 상승하면 가격 변화율 플러스면 수요량이 감소하니까 수요량 변화율 마이너스. 즉 가변율과 수변율의 부호가 무조건 반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오케이? 그래서 이건 꼭 알고 있어야 돼. 꼭.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가 단위 탄력성. 결론 봐봐. 내가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무조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을 주고 수요량의 변화율 또는 판매 수입의 변화율을 물어본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 판매 수입 변화율,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 또 가격 변화율과 판매 수입 변화율,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 가격 변화율과 판매 수입의 변화율. 너는 탄력성은 복습 정확하게 안 하고 문제 풀면 맨날 헷갈려. 그래서 일단 문제 풀기 전에 복습 정확하게 한번 하고 거의 외울 정도, 이해한 다음에 외울 정도가 돼. 안 그러면 맨날 헷갈릴 거야. 자, 그럼 우리 탄력성 중에 어디까지가 정리됐냐면 탄력, 비탄력, 단위 탄력까지가 정리됐고, 자, 그 다음에 2개 남았죠. 시간 되겠다. 목이 찢어지네. 이제 완전 비탄력이랑 완전 탄력까지만 보고 좀 쉬자. 자, 먼저 완전 비탄력부터 볼게요. 자, 완전 비탄력은 완전히 둔감한 거잖아. 그러면 자, 탄력성 공식에 집어넣으면 분모가 가변율, 분자는 자, 수변율. 절대값이었던 이 값이 0이야. 0%지. 그럼 이 값이 0%라는 얘기는 뭐냐면 가격이 2% 올랐어. 수요량의 변화율이 0. 완전 둔감. 가격이 3% 하락했어. 수요량의 변화율이 0.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은 무조건 수요량의 변화율이 가격 변화율에 상관없이 자, 수요량의 변화율이 0%야. 그럼 수요량의 변화율이 0%라는 얘기는 가격이 1,000원 하다 2,000원, 예를 들어 1,000원에 10개를 샀는데 2,000원대도 10개, 3,000원대도 10개, 4,000원대도 10개지.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율이 0이라는 얘기는 항상 수요량, 소비량이 가격 변화에 상관없이 일정한 거죠. 그럼 수요량 또는 소비량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항상 가격 변화에 상관없이 정량을 구매하는 거야. 정량 구매. 하락, 상승 상관없이 무조건 일정 양을 구매하는 거여서 수요량의 변화율 0, 수요량 일정, 정량 구매 또는 소비량 일정. 오케이?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 그럼 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는 수요 곡선이 어떤 모양 나올까? 자, PQ 잡으면 수요 곡선이 무조건 이렇게 수직선이 돼. 예를 들어, 자, 나는 현재 100원일 때 10개를 사. 그치? 그런데 200원일 때도 10개, 300원일 때도 10개, 500원일 때도 10개지. 가격이 상승해도 항상 10개, 가격이 하락해도 항상 10개. 그래서 항상 일정량을 구매한다. 돼요? 그러니까 일단 수요 법칙 성립해야 한대. 수요 법칙에 위배되는 거야. 가격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량을 소비하는 형태는 완전 비탄력적인 수요인데, 자, 이제 시험에 이게 나온다. 봐봐. 이 상황에서 만약에 자, 우상향하는 공급이 이렇게 지나. 그래서 현재 시장 균형이 여기야. 시장 균형이 여기. 그런데 이 상황에서 완전 비탄력적인 수요는 그대로 둔 채 만약에 공급이 감소했어. 자, 공급이 감소하면 새로운 가격이 예를 들어 200원이 됐다고 쳐볼게. 그럼 너네 보자. 자, 수요 곡선은 일정한 상태에서 공급이 변했더니 자, 공급 감소하면 가격이 100원에서 200원을 올랐지만 소비량은 변함없지. 그럼 봐봐. 가격이 몇 퍼센트 상승했니? 이것들은 왜 질문만 하면 반성을 해. 좀 대답을 해봐. 야, 100원에서 200원 몇 퍼센트 상승했어? 100% 올랐잖아.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율은 0%지. 그러면 판매 수익 얼마 증가해? 1000?
2천. 또 판매 수입도 100% 증가했지. 즉 무슨 말이냐면 소비량이 일정하니까 가격이 오른 만큼 판매 수입이 그대로 오르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게 이거야. 완전 비탄력적은 단서는 완전 비탄력적 수요를 그대로 두고 공급만 변동시키면 가변율과 판매 수입의 변화율인 판수율이 수치와 부호까지 같죠. 100% 오르면 가격이, 판매 수입도 100% 증가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 여기가 균형이었다가 만약 공급 증가해서 가격이 200에서 100으로 변하면 가격이 몇 퍼센트 하락하니? 50% 하락하면 판매 수입도 50% 감소하지. 그래서 꼭 체크해. 완전 비탄력적은 가격 변화율과 판매 수입의 변화율이 수치와 부호까지 같다. 플러스 10, 플러스 10, 플러스 100,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가격 변화율과 판매 수입의 변화율이 수치와 부호까지 같다. 여기 나오고. 자, 이번에는 완전 탄력적 나오는데, 자, 완전 탄력적이 수능 특강, 수능 항상을 자꾸 이제 뒤통수 치면서 나와. 그럼 완전 탄력적은 이것만 알면 잘 봐. 분모가 가변율, 분자가 자 수변율인데 이 값이 무한대잖아. 그럼 무한대라는 얘기는 수요량의 변화율이 무한대인 거야. 완전히 민감한 거지. 그래서 이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가 완전 탄력적인 수요 곡선을 이렇게 표현해요. 완전 탄력적 수요 곡선은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 EM안에 어차피 이거 현실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양 말면 자 100원이야. 자 100원이라는 얘기는 100원에서는 얼마든지 소비하는 거지. 그럼 봐봐. 왜 완전 탄력적이냐면 예를 들어 자 현재 가격이 99원이야. 자 99원일 때는 수요량이 몇 개니? 0이잖아. 그치? 근데 가격이 1원 올라갔더니 수요량이 무한대로 늘어나잖아. 얼마나 민감해.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면 돼. 오케이? 그래서 일단 완전 탄력적인데 시험에는 이게 나와. 잘 봐. 여기가 100원인데 만약에 이 완전 탄력적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서 현재 균형 거래량이 10개야. 그러면 이 완전 탄력적 수요를 그대로 두고 만약에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그대로인데 거래량만 예를 들어 15개로 늘었어. 자 그럼 너네 볼 때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몇 퍼센트 증가, 아니 거래량이 몇 퍼센트 증가했니? 50% 증가했지. 판매 수입도 50% 증가했지. 오케이? 즉 가격 변함이 없고 거래량만 늘기 때문에 거래량 증가율과 판매 수입 증가율이 같아요. 그러면 완전 탄력적은 시험 문제에서 무조건 물어보는 거 이거야. 거래량의 변화율과 판매 수입의 변화율이 수치와 부호까지 같다. 거래량이 50% 증가하면 판매 수입도 50% 증가한다. 거래량이 50% 감소하면 판매 수입도 50% 감소한다. 자, 완전 탄력적은 이것만 물어봐요. 완전 탄력적. 돼? 자, 그러면 자, 우리 어디까지 정리된 거냐면 자, 64페이지에 첫 번째 탄력성 유형 5가지가 정리됐고 자, 그럼 너네 이제 개념 플러스 봐봐. 개념 플러스 내용은 다음 시간 정리합시다. 좀 쉬었다가.